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수급상으로는 이틀 연속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1만 주 넘게 일단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등의 어떤 주들은 이제 계열사인 테라피틱스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생명과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 흐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도 이제 계속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부분 좀 추가적으로 좀 살펴봐 드리면, 최근에 이제 HLB 그룹들이 이제 급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가가 이제 풀리면서 이제 대량 거래가 전반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일단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펀더멘탈과 수급을 같이 이제 살펴야 될 어떤 구간들인데요. 이 펀더멘탈 이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내일 이제 개최되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되죠. HLB 바이오 포럼. 본래는 사실 이제 FDA 관련해서 허가 이후에 좀 더 성대하게 이 개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CR 레터가 뜬 상태에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하는 어떤 행사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FDA로부터 지금 CMC 관련되는 단서에 해당되는 이제 항서그룹 관계자, 특히 이제 부사장도 이제 방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HLB 입장에서 이미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틀 정도, 2거래일 정도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까지 이제 한가를 기록하고 어제 이제 한가가 좀 풀리면서 반등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좀 트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는 어떤 구간대의 어떤 가격에서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어떤 모멘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날 거래대금이 1조 정도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1조 430억이니까 최근에 이제 HLB 관련돼서 이제 거래대금은 상당히 지금 급증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이 전일 같은 경우하고는 좀 오늘은 이제 거래량이 좀 작기 때문에 그 HLB가 이제 어제 전일 2 정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11위 정도. 그래서 장중에 거래 대금 자체가 한 2,500억대 정도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는 일단 종목이다. 그만큼 매매 회전율이 높다는 것들은 수급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점 대비해서 60% 넘게 일단 빠져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게 이제 손바뀜의 어떤 모습일지 그 방향성이 이제 이번 주에 결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내일 개최되는 이 HLB 바이오 포럼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서 항서제약의 부사장도 지금 직접 한국에 방문하는 만큼 FDA부터 이 CMC 관련되는 부분에 이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으로부터 CMC 관련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문제 파악 이후에 제허가는 이제 리서브미션이죠. 그러니까 CR 레터를 받고 난 다음에 1년 안에 시간적으로 세 가지 부분의 선택 옵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허가 신청은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을 준비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6개월 동안에 다시 또 이제 허가 과정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위드드로울이죠. 왜냐면 1년 안에 이제 이 부분들을 하기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기가 안 되면 탈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인데,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이 CR 레터 관련해서 얼마만큼 빠르게 리서브미션을 넣느냐. 어제 이뮤니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올 달에, 그래서 이제 10월 말에 이제 리서브미션을 하고 이제 올해 4월 달에 그 FDA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1개월 정도 걸리고, 보통 이제 이 CRL이 나오면 평균적인 어떤 수치 데이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보통 이제
CR 레터가 나오는 게 한 40%고 이제 CR 레터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도 사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CR 레터를 받았을 때 이제 걸리는 기간 정도 빠르면 좋겠습니다만 평균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평균치가 14개월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소요된다라고 보시고 이제 이 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난한 어떤 이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제 이걸 얼마나 이제 줄이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리서브미션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넣고 이제 허가 6개월은 또 FDA가 결정하는 부분이니까요. 최대한 이제 리서브미션 그 기간을 얼마만큼 줄여내느냐. 이걸 뭐 3개월, 4개월 이 안에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거보다 시간이 더 들어가는지 이게 일단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5월달 다음 주하고 6월 이제 시간 안에 빠르게 이 부분들이 되는 것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뭐 중요한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포럼에서 미국 내 항암제 상업화 과정과 주요 전략을 공유하고 HLB 그룹 전체 계열사 간의 전략적 협업 뭐 이걸 통해서 모든 것들의 계열사까지 레벨업을 하려고 했던 게 진행원 회장의 뭐 생각이었기 때문에 일단 허가가 되어야 이제 그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일단 시간이 다시 또 소요되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급락이 이후의 반등도 이 부분의 기대감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났던 기사 중에서 신약 승인 불발의 원인을 뭐 몰랐나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회사에서 밝혔듯이 CRL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모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행 제한으로 이제 그 임상 사이트 실사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중에서 그 이런 내용이 이제 회사가 있었죠. 회사 내용 중에서도 보시게 되면 그 파이널 리뷰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이제 없다고 하다가 이번 이제 발표 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FDA가 이제 관례로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한 이제 문구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언급하면서 그 파이널 리뷰에서는 이제 FDA와 나눈 모든 소통 내용을 다 발표할 수는 없었다. 실사 이슈가 중대한 문제라고 뭐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뭐 이야기했는데 이게 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었겠죠. 왜냐하면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이 객관적인 어떤 상황보다는 회사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게끔 사실 뭐 포스트 사이클 리뷰 미팅이나 미드 사이클 리뷰 미팅이나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CRL에 관련되는 부분 이게 잘 그때 당시도 들어가 보면 허가에 준하는 부분이나 이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만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항서제약의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항서제약을 좀 뭐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내역들이라든지 CMC 이슈가 하나도 없었고 그 FDA에서 이제 그 이런 어떤 이제 그 CMC 과정을 다 17번에 물론 이제 케미칼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항서제약의 어떤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이제 또 그 FDA에서 이런 관례든 어떻든 이런 어떤 이제 리스크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음을 조금 그 회사가 이 파이널 리뷰라든지 여러 이제 IR을 사실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같이 조금 뭐 나왔으면 하는 뭐 아쉬움에 차는 뭐 이야기들도 이제 기사에서는 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객관적인 어떤 상황에서 사실 뭐 신약 허가라고 하는 게 확률적인 어떤 부분을 봐야 되지 확실성의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팩트 확인들은 단계마다 뭐 계속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차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자, 계열 종목 중에서는 이제 테라피틱스가 가장 일단 중요한 어떤 반등을 내고 있는 것이 이번에 상승 흐름에서 6배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에서 가장 세게 움직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도 지금 테라피틱스가 5,000원 부근에서 7,000원이니까 한 3거래일 만에 한 40% 정도 넘게 일단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탄력적이죠. 그만큼 이제 상승세가 컸던 종목이 반등세에서도 이제 밑꼬리 형태의 흐름이고 가격으로 보시게 되면 월봉 기준으로 테라피틱스는 이번에
하락 파동이 이제 급락으로 나오면서 이 26,000원대 여기를 보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5,000원대 뭐 초반 이하는 이제 바닥 가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 2018년 고점 대비해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가격에서 단기 이제 한 40%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HLB가 강력하게 가지 않더라도 이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계열 종목이 이제 이렇게 세게 움직여주고 해야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투심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세게 갔던 테라피틱스의 한 40%의 반등, 오늘도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은 어제 이제 회복을 했고 오늘은 이제 5일 이평선 가격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파라볼릭자의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테라피틱스가 그만큼 이 반등 여부가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제 추세로 돌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제 어떻게 넘어가느냐. 테라피틱스 기준으로는 가격이 8,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비해서는 한 6,000원, 600원 정도 더 올라가야 이 부분들이 이제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흐름의 어떤 단초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 흐름도 이제 챙겨 보셔야 되는 어떤 구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HLB하고 비슷한 흐름. 이 흐름을 지금 HLB도 강보합이고 제약도 이제 강보합이고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볼린저 밴드 하단에 지금 이제 딱 부딪혀서 지금 살짝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넘어서 라운드 피겨 가격인 2만원대 정도의 흐름이 와야 이제 이 볼린저 밴드 하단 5일선 정도 회복이 되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증가돼야 되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틀 동안의 거래량 유입 이후에 조금 이제 거래량은 좀 주춤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강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월봉에서는 바닥 가격까지는 안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라인 눌림목이 아니라 이제 그 낙폭가대 가격이 이제 12,000원권인데 여기를 단기로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제 만원권에 대한 어떤 회복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어떤 구간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다시 이제 바닥 가격으로 떨어졌거든요. 월봉으로 뭐 보셔도 그래서 바닥 가격으로 떨어져서 4,000원 밑단에서 지금 4,000원대 초반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5일선 저항을 맞는 어떤 국면에서 이제 거래량을 줄여 있는 상태니까 이 흐름을 유지하면서 이제 내일 이제 아스코에 관련되는 이슈와 초록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의 그 관계자를 통한 이 CMC 관련되는 본질적인 어떤 부분과 향후에 그 어떻게 처리될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가 될 가능성에 대한 어떤 시장 흐름들이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어떤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이제 무료 카톡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